우리가 너무 AI 이러는 거는 아닌가요? 아니요, 걱정하셔야 돼요. 그쪽도 고소득이라면 들어오는 거라서. 근데 그것도 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예전보다 내가 일하는 개수가 확실히 늘 거예요. 각자 도생해라. 지금 보면 애들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네,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오늘은 송기령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기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일부러 소개를 길게 안 했습니다. 예,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캐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마이닝 마인드라고 정의해서 스스로를 마인드 마이너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우리 시대의 합의의 변천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꿈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시대의 보라는 연작으로 내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에 좀 비슷한 일을 하는 분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 직업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직업으로 들리는데 새로 나온 기술이라는 게 사람들이 남기는 흔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걸 분석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가능성이 시작됐을 때 좀 먼저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걸 실천에 옮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그 직업을 정의한 거였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이런 네. 기술들은 많이 있는데 그거를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궁리를 해보니까 그건 사람들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았고 특히 제가 바라봤던 건 한 분 한 분이라기보다는 전체 사회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소셜 마인드를 읽는 거를 해보자라고 이제 각오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을 마이닝 마인드라고 정의해 본 거예요. 요새 AI 시대에서 내 일자리 어떻게 되나, 내 직업 어떻게 되나 되게 걱정이 많은데 부럽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일을 심화시키는 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거든요. 네. 다만 그때 용기 있게 이거는 새로운 일이야라고 정의하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가 않고 기존에 있는 직업의 분류에 의해서 나름의 열심히 하신 다음에 거기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후자가 좀 어려워지는 게 지금은 그 직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얻었던 그런 상대적인 위치라는 게 좀 당황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그렇게 새롭게 정의하는 단계로 되기를 사회가 원하고 있으니까 다 하실 것 같고요. 전 좀 미리 한 거죠. 우리가 너무 AI 이러는 거는 아닌가요? 아니요, 걱정하셔야 돼요. 왜 걱정하셔야 되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현재 어떤 일을 하세요? 그러면 작업장에서 전체의 물건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동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고 쳐요. 일하시는 분이 50명이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또 관리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셨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피지컬 AI로 로봇이 들어가면 50분은 그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0분에 일하시던 분들은 새로운 잡을 이제 알아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거의 전 분야에 들어올 거니까 정말 걱정해야 되는 상태예요. 어떤 우리가 맹목적인 공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두려움은 필요하는군요. 합리적인 두려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직업이 살아남나요? 어느 일자리가 괜찮을까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많은 스터디들이 이 직업도 쉽지 않을 걸이라는 컨텐츠를 매일같이 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라질 직업들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만큼의 시장이 형성됐다면 ROI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지난달에 제가 부산에 갔다 왔는데 네. 부산에 부호 코스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차를 태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강의 재밌었다고 얘기하시면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시는데 자제분이 학업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이 적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급학교 진학하는 것보다 전 미리 일을 할래요 해가지고 배우셨던 게 도배였다는 거예요. 근데 도배가 열심히 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그 기술이 훌륭하다고 보수를 잘 주셔가지고 수입이 꽤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잘했다고 이유가 뭐 대학 진학하는 것보다 자기 일을 빨리 찾는 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일한 만큼 나오는데 수입이 좋으니까 좋아요. 여기까지가 예쁜 얘기였어요. 근데 지난달에 중국에서 도배하는 기계가 나왔다고. 아, 그래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 상당히 쓸 수 있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받는 보수가 줄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온전히 했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예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풀칠도 하고 붙이는 것도 물론 잘 안 맞지만 많은 걸 해주니까 일이 수월해지니까 보수가 줄거든요. 근데 알게 된 건 뭐였냐면 내가 잘 버는 직업이면 자동화가 오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기술이 좀 더 발전하겠죠. 더 그렇죠. 완벽해지겠죠. 이유가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투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못 벌었다면 여기에 ROI가 낮으니까 굳이 R&D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시장이 꽤 크고 수입이 높다면 당연히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픈 건 뭐냐 하면
내가 현재 소득이 높다면 여기에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고소득 전문직 상징 같은 뭐 변호사라든가 회계사 이런 직업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는 사실 기사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전문성이 누적되어 있는데 전부 다 아카이빙 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의 AI 시스템들이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똑같은 게 저도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지금 코딩은 AI로 다 바뀔 것 같아라는 기사들이 올라오는 중이에요. 최근에 한국도 이제 학령기 친구들한테 새롭게 코딩 가르치는 것들을 여러 교육기관들이 도모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댓글들이 코딩은 없어질 것 같은데 왜 가르치세요? 이게 올라오거든요. 사실 코딩 학원이 막 유행했다는 기사가 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교과 과정에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물론 논리적 사고를 위해서라면 배우는 게 좋아요. 예. 근데 그렇지가 않고 코딩이 향후에 유망한 직업인 코더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건 이제 안 맞는 거죠. 아까 뭐 도배 말씀도 하셨는데 현장 기술직이 조금 더 각광을 받는 거 아닌가. 뭐 미국에서도 그 직업을 좀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배관공, 네. 자동차 수리 이런 거는 아직 AI가 어떻게 대체가 안 되지 않나요? 아직. 복잡도가 높고 작업의 환경 자체가 좀 척박하거나 아니면 기계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들도 있고 이런 상태인 게 좀 더 인정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도 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만큼의 기술 발전이 빠르면 뭐 싱귤레러티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인가 막 폭발해 버리는 거죠. 혁신이. 그리고 이제 그쪽도 고소득이라면 들어오는 거라서 이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건 뭐냐면 한 가지 직업을 가져서 내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지금은 좀 위협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맨날 그런 거였잖아요. 뭐 대학만 가면 잘 살 수 있어라든지 입사하면 좋아져.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천수관음처럼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 이런 상태예요.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이 쭉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를 좀 기획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분한테 좀 부탁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업무를 좀 할당해 드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언제까지 되나요? 그러면 다음 주라고 얘기하세요.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럼 이제 일단 그 일은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가져오실 때까지. 근데 지금은 이 일을 이분한테 부탁드리는 것보다 여기 AI가 낫겠네? 그럴 수도 있죠. 주시면 바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드린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두 번째 AI에게 부탁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함께 있는 구성원들 세 분 계시면 세 분에게 할당하고 나면 일단 그 세 분이 다음 주에 가져오실 때까지는 더 부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내가 일하는 개수가 확실히 늘 거예요. 그래서 1000개의 손이 있는 관음보살처럼 동시에 다면기를 둘 겁니다. 일을 AI가 많이 해주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하는 시대도 올까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을 더 많이 계속 동시에. 하시는 분은 더 하실 거고요. 예. 부분을 맡던 분은 그 일이 사라질 거니까 새로운 일을 맡으셔야 돼요. 어쨌든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 종이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그래도 애들한테 그래도 대학 가면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지나온 사실과 거기에 따른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라면 경험했으니까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라면 불가지하기 때문에 과거 걸 쓰겠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환경이 변화하면 오히려 과거 게 거의 다 무효화될 확률이 높으니까 오히려 지금부터는 유추하고 탐색해봐야지 과거를 보면 곤란하죠.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애들한테 무슨 얘기 해주면 좋죠? 나도 모른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각자 도생해라. 그건 아니고요. 예. 나도 모르기 때문에 같이 찾아보자. 같이 공부해보고 고민해보고 탐색해보고 그다음에 나도 내 직업을 모색해 볼 테니까 너희들도 고민해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 애들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나를 걱정해야지. 요번에 제가 쓴 책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챕터가 뭐였냐면 공부의 배신이에요. 공부라는 게 좋은 일이죠. 근데 그 공부를 우리는 마치 정해져 있는 교과의 커리큘럼을 숙지한 후에 시간이 내에 그것이 변형된 기출 문제와 더 창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더 복잡한 문제를 시간 내에 풀면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등수를 맞는 걸로 잘못 인입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문제를 복잡하게 푸는 것들을 수련하는 과정을 훈련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AI가 할 거라고요.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AI가 만든 거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응용을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기본기를 다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고 시간 이내에 빨리 풀어 이거 했으니까 그 공부는 지금 맞지 않다는 거죠. 상대평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그야말로 수월성 내지는 그만큼의 수행 능력을 본다면 사실은 패스 오 페일로 가야 돼요.
할 줄 아는구나. 오케이. 할 줄 모르면 더 배워야 돼. 이걸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변별력 몇 등 하니 선착순 3명 살았기 때문에 경쟁적 구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그만큼의 역량이라는 게 사실은 상대평가였는데 기계는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평가가 의미를 못 갖는데 그 공부에 대해서라면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근데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딩이 이제서야 공교육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시험 방식 자체가 공교육에서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사회 구조에서 제일 중요했던 평가와 보상, 더 나아가서 직업적 안정성, 그다음에 직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와 다른 형태의 금전적 보상에 대한 걸로 다시 점철되는 거예요. 다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어떤 전공생이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라이센스를 하는데 명수를 정해서 뽑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몫이 커지니까 안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혹은 우리가 공감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 정말 4세 고치, 7세 고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가 않고 각자가 다 다른 일을 한다면 그때는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일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그건 지금의 없던 직업인데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보기에 선망한다고 하는 직종과 그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된 그런 경쟁을 뚫고 나온 분들이 가시는 걸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평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기관에서 네. 순조롭게 끝내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거기는 보수도 높고 처우도 나쁘지 않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사회를 만든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먼저 뛰고 싶잖아요. 그게 선착순 3명이었고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다양성이 좀 보여지는 게 우리가 예전보다 더 너그러운 사회로 좀 들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송으로 따진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초등학생 분한테 이제 여쭤보는 거죠. 학생은 어떤 거 좋아해요? 그러면 저는 뭐 무한도전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라고. PD 되라 그래서. 그렇죠. 언론고시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게 딱 봐도 어느 정도 많이 좀 유명한 대학들을 나오신 분들이 많고 네. 입사 시험도 뭐 논술, 외국어, 그다음에 또 각종 상식 시험 이런 게 있으니까 몇 년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또 제한져 있잖아요. 1년에 몇 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자리를 놓고 막 싸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떠냐 하면 초등학생한테 여쭤봤을 때 컨텐츠 그러면 지금 올리면 되잖아요. 유튜브에. 잘 되면 미스터 비스트입니다. 그러면 굳이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거꾸로 PD가 되기 위해서 수학을 해야 됩니까? 누군 얘기하죠. 필요하다. 뭐 상식이다. 예. 근데 그러면 결국 뭐랑 똑같냐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그걸 다 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제한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본다면 필요 없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늘기 시작한 거예요. 주도적으로 살아야겠네요. 시키는 대로 살면 안 되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분을 핵개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기 삶의 주체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핵개인이에요. 내가 조직에서 뭘 빼먹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조직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조직에 들어가야 되죠? 저희 윗분들이 이 방송을 안 보시면 좋겠네요. 아니요, 보시면 더 잘해 주실 거예요. 아, 그런가요? 혹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정말 잘해 주시겠죠.